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송배전공학 16강 다시 1이 되겠고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8장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과도 안정도에 이제 특별히 등면적법에 대해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연습 문제 8-11이죠. 자, 그림과 같은 일기 무한대 모성계통의 과도 안정도를 등면적법을 사용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1번은 일기 무한대 모성계통에 대해서 안정도 판별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2번은 뭡니까? 111의 2교시 문제인데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등면적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건 등면적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말이고, 이건 뭐죠? 이런 한 지점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안정도를 판별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또 어디서 다릅니까? 여기는 이제 1기 무한대 모선이고 여기는 2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등면적법을 하게 되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자, 다기계통에서 계통을 운전 중일 때 한 기는 1차 동요시에는 동기를 유지하지만 2차 동요시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탈조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2기 계통을 전제로 해서 이 면적을 고려를 해서 안정도를 판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안정도를 판별을 하는 것이냐면 전력 상체각 곡선을 그려서 가속 면적과 감속 면적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감속 면적이 더 많으면 안정하고 가속 면적이 더 크면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판별을 하는 것인데, 자, 2기를 전제로 하는데 여기는 문제가 1기로 주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2기에 대한 이제 문제 2번은 아주 무난한 문제죠. 일반적인 문제니까 뭐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3번이죠. 예상 문제는 발전기의 운동 방정식, 동요 방정식을 설명하시오.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토크를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2기 계통의 중간점 F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임피던스를 통해서 고장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 이 경우 이 계통에서의 고장 중에 전송 전력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전송 전력을 구하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각각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 고장 중에 전송 전력은 고장 전 전송 전력의 몇 배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를 고려해서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면 EA, 뭐 EB,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상태각도 변화하지 않고 전압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에 대한, 고장 전의 임피던스와 고장 후의 전달 임피던스만 비교해보면 바로 이건 뭐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문제. 아주 여러분들 잘 푸셨습니다. 문제 5번이죠. 연습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동기 발전기가 2회선의 송전선을 거쳐서 무한대 모선에 접속되어 있다고 할 때 이 계통의 최대 가능 송전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의 송전 전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최대 전력이 얼마까지 송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구하면 P는 이제 X분의 2V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뭐라고 갔습니까? 요거를 PM이라고 했죠. PM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상이 세타 있을 때의 송전 전력은 이것이 되는데 최대 송전 전력은 얼마냐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얼마일 때? 1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이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지난 학기에 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더 방송을 좀 하는 겁니다. 자, 115회 4교시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 해석에서 다음을 설명하라. 2회선 중 1선로의 고장 시 일정 시간 후 고장난 1회선이 차단되었을 경우에 등면적법으로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2회선 중에 1회선이 고장나면 등면적법으로 어떻게 안정도를 판별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 임계 고장 제거 시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2번 문제 있었죠? 이 2번 문제에서 임계 고장 제어 위상각에 대해서 가속력과 감속 영역을 안정도로 연관돼서 설명하라 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는 다르지만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요것은 자, 송배전공학 지난 학기죠. 16강 21년 12월 29일 날 유튜브에 영상을 공유를 해놨으니까 요거 꼭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일기 무한대 모선 계통의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무한대 모선의 2회선에서 1회선이 고장났을 때 안정도 판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범 답안이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답안지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개념으로 답안지를 작성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선 고장났을 때의 과도 안정도를 뒷면적법으로 판별하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뒷면적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뒷면적법이 뭐냐?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이 문제를 보니까 일기 무한대 모선이에요. 그러면 일기 무한대 모선에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한 하나의 조건 1로 무한대 모선의 정의, 또 이 무한대 모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자, 조건 2는 뭐가 되겠습니까? 뒷면적법 해석 시 또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조건 없이 그냥 뒷면적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간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면 이해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이해도가 바로 뭐냐면 주어진 문제가 이해도가 되겠죠. 자, 이해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한 회선에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고장이 어떤 고장인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고장을 무엇으로 1선지락, 2선지락, 성간단락, 3상단락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가 고장 임피던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은 그냥 저절로 암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1선지락을 전제를 하겠다. 이렇게 전제로 깔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정도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보자면 고장 전후의 전력 위상차각 곡선이지만 이 키는 결국 뭐냐면 첫 번째 해설이다 이런 얘기죠. 1번 해설. 그래서 전력 상차각 곡선을 그려주고 이때 PA의 송전 전력, PC의 송전 전력, PB의 송전 전력을 그려주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해설 2가 되겠죠. 자, 고장 전후의 계통 해석. 그렇게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만들어 드렸던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면적법이니까 결국은 고장 전후의 계통 해석. 해설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 면적으로 판별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면적의 가장 키. 이번 문제의 가장 키가 결국 뭐냐면 고장 제거 위상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전체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면적법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뭡니까? 자, 전력 상차각 시간곡선, 동요곡선이라고 했죠? 이 전력 상차각 시간곡선을 통해서 고장 발생 후의 가속면적, 그 다음에 고장 제거 후의 감속면적, 이 두 개의 면적을 비교를 해서 안정도 판별을 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책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1, 그게 조건 1은 뭡니까? 일기 무한대 모선을 주어졌어요. 그럼 일기 무한대 모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럼 이 일기 무한대 모선의 정의가 뭡니까? 첫 번째가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 자,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니까 이 수전단에서의 전압이 부하 증가와 관계없이 그 크기와 위상각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수전단의 위상각은 항상 제로입니다. 부하가 증가하든 증가를 하든 항상 제로다. 근데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큰 관성 정수로 갖는 용량 무한대 모선이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결국 이 V1이라고 했던 이 V1 값은 얼마냐면 V1의 세타 제로라 보고 V2는 크기가 V2, 그 다음에 위상은 제로다. 이 위상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겁니다. 그게 이 문제를 푸는 이제 키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자, 그 다음에 등면적법 해석할 때 조건이 뭐냐?
이건 전제 조건이 있죠. 왜? 이기에 대한 해석이니까 다기 해석이 아니고 이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겠죠.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기계적 입력 일정, 과도 내부 전압, 또 배후 전압, 유도 기전력, 이 다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제동계수가 0이다 이런 말이죠. 제동계수가 0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상차각이 발생하면 제동력이 없기 때문에 상차각이 계속 증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상태로 이제 진폭이 반복되면 그 어떻게 해요? 계속 일정한 진폭으로 진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상차각은 제한 없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이걸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동계수 0이라고 하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이제 등면적법에 대한 이제 모델을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델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기 무한대 모선에서 여기 발전기만 존재하는 겁니다. 1기니까. 예, 그래서 고장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고장 발생됐어. 그다음에 이런 이제 등가 임피던스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선 지락을 전제로 하겠다. 일선 지락을 전제로 하면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예, 이런 그래프가 가장 무난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일선 지락을 전제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고장 전후에 이제 전력 위상 차각 이거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고장 전후에 전 위상 차각을 하고, 그 다음에 PA는 어떤 상태냐? 이 전체, 2회선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임피던스 전체를 뭘로 봤습니까? X로 봤습니다. X. X가 됐고, 그 다음에 고장 제거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회선만 운전하니까 X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X가 되고, 그 다음에 고장 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F 값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XF 값은 얼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ZF 값을 갖고 오면 되겠죠? 예, 굳이 여기 한번 써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PB는 XF니까 XA 플러스 XB, 그 다음에 XF분의 XA, XB. 여기에, 뭐, 여기를 보면 V1, V2, 그 다음에 뭐, 사인 세타, 제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요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전후의 계통 해석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지만 여기 간략한 여러분들 설명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점 A 있을 때, 그것은 이제 2회선 운전 중이고, 계통 상태는 당연히 이쪽은 어떻게 무한대 모선인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랬을 때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 해석은 지금 이 상태로만 운전하는 거죠. 예, 여기도 당연히 이제 무한대 모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한대 모선. 자, 여기에 위상차가 얼마가 되는 거죠? 요 각이 세타 제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고장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 발생됐으니까 운전점이 B에서 C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ZF 삽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발전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속이 되고, 일기 무한대 모선의 부하단은 어떻게 돼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계속 V0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이 세타1으로 늘어난다. 그 다음에 고장회선을 차단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예, 고장회선을 차단하니까 바로, 그 뒤에서 원래도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관성력 때문에 멀어진다고 그랬죠? 예, 관성력 때문에 멀어진다. 관성력 때문에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것이 관성력이 제거가 될 때까지, 제거가 될 때까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A 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AD의 면적, 이 같아질 때까지 관성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나중에 또 회복될 때까지로 보면은 여전 제거될 때까지가 면적이, 위상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고장 복구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예. 그때는, 이 세타가 뭐냐? 수업 시간에 뭘 봤던 거죠? 이 세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해설 3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장 전후의 계통 해석은 아까 전력 상체각 곡선에서의 세타 0에서부터 세타 1까지의 면적, 가속력이죠.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의 면적, 감속력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계통의 위상차가 벌어지는데,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임계점이라고 했었죠. 여기 임계점인데 이 임계점을 넘어가서 가속력과 감속력이 같아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넘어가면 여기에도 면적이 존재하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 입력이 전기적 출력보다 크니까 여기는 감속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속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세타4라고 할까요? 이 세타4를 넘어가지 않는 조건 하에서 가속력과 감속력이 같아지는 임계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임계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더 해주시면 이제 등면전법에 대한 해석은 충분하다. 그래서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을 넘어서까지 가속력이 만들어지면, 가속 면적이 만들어지면 이 계통은 불안한 것이고, 임계 고장 제거 위상각 이전에 가속 면적이 중단되면, 즉 발전기의 관성력이 회복이 되면 그때는 계통은 안정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은 답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